난낚시대. 지금 형님 나 아침에 20개 깠다니까. 35, 30 전부 37이에요. 나 오늘 계속하면 100마리 찍을 수 있을까 지금 걱정이요. 지금 하는 줄 알고. 여기는 힘이 좋잖아요. 아까도 그랬어요. 아침에 새벽에 팔 빠지. 형님 식사 이따 하실 거예요? 나는 좀 이따가 예. 같이 드실까요 이따가? 아니 뭐 좀 시킬까요 이따가? 침당에서 만든 아 좋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맹동 애들이 입질이 진짜 좋다. 전자찌가 사라져요. 와 박혀요 찌가. 와. 자 여러분 지난 편에 전자찌 끝내주는 찌맛 보셨죠? 자 바로 주간찌로 교체를 하겠습니다. 해가 어느 정도 떴으니까 네, 주간찌 교체를 해서 자 낚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의 푼수가 부력이 비슷하고요. 주간찌는 두 바늘 달고 한 6목에서 7목 네, 그 정도 라인 네, 한 7목이죠. 네, 요 정도 맞추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찌를 맞추고 다시 원래 아까 낚시했던 그 수심으로 그 위치의 찌로 맞추고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호사마 레시피를 한 번 더 네, 갭니다. 뭐 요즘에 많은 분들이 이 호사마 레시피로 또 좋은 조과를 이루어내고 있다고 얘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네, 이 어떤 떡밥은요 상황에 맞게 네, 잘 사용하고 무엇보다 잘 만들고 바늘에 잘 달면 충분히 붕어만 있다면은 좋은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자, 주간찌가 목내림 됐다가 밥이 좀 풀려 올라왔습니다. 와. 찌가 두 마디가 사라지네요. 와. 와. 아, 사이즈 좋다. 잘생겼다. 자, 항상 중요한 것은 떡밥을 어떻게 만지고 어떻게 바늘에 다느냐. 네. 거기에서 목내림, 그 다음에 잡어를 뚫는 거, 붕어에게 먹이는 거. 예, 사장님. 37 따마로 20개. 지금도 나 넣으면 빨아요. 아, 팔 아파 죽겠어요. 전부 35 이상이에요. 자, 이런 날이 또 있을까 싶을 정도로 엄청난 조항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냥 마음 편하게 찌맛을 마음껏 네, 감상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던 그 구간, 밥이 아름답게 내려갈 때, 붕어에게 어필하면서 내려갈 때, 내려가는 밥을 딱! 피아노 줄 소리는 기본입니다. 맹동저수지 붕어가 걸면 순간 째는 힘은 대한민국에서 거의 뭐 탑3입니다. 네. 특히 이렇게 좀 30 초반, 중반 이런 애들이 걸면 바로바로 째요. 와, 그 힘이. 자, 바람이 불어서 찌가 잘 안 보여서 카메라를 보고 제가 찌를 보고 있죠.
오, 묵직해 묵직해. 아우, 진짜 붕어 힘이 막 양쪽 나무를 얼마나 째는지. 자, 저의 거칠어진 숨소리 들리십니까? 어우, 좋다. 자, 지금 아랫바늘에 붕어가 탁탁 달려 나오고 있죠. 모든 게 다 맞았을 때 완벽한 층, 붕어의 층, 붕어의 활성도, 떡밥, 목줄, 채비, 찌, 모든 게 딱딱 맞아주면 정확하게 들어가는 입질에 정확하게 아랫바늘에 탁탁 걸려 나옵니다. 자, 이게 그 어떤 떡붕어 낚시의 매력이거든요. 자, 지금도 밥을 투척해서 편납이 서고 목줄이 펴지면서 밥이 내려가는데 건드리죠. 위층에도 붕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띄워서 낚시하는 것보다 계속 한 바늘 닿기, 바닥에 안착이 됐을 때 들어오는 입질이 가장 좋습니다. 자, 이 맹동저수지가 물이 일단 완전 일곱습니다. 거의 충북의 소양호라고 불릴 정도로 깨끗한 물, 수심도 깊고 산세가 깊고 어마어마하게 크죠. 물도 맑고 수심도 깊은데 붕어의 힘도 엄청 좋고요. 붕어가 나오면 깨끗합니다. 개체수도 많고 참 여러가지로 굉장히 좋은 조건을 갖춘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닥에 밥이 안착됐다가 살짝 건드리다가 두 마디가 그냥 빡 들어가는 강한 입질. 자, 이 맹동저수지의 장점, 붕어가 입질이 좋다. 물론 모든 게 맞아줬을 때 얘기지만 입질이 굉장히 좋고요. 힘도 좋고.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화면에 찍어서는 왼쪽에 나무가 하나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나무 옆으로 밥을 떨어뜨려서 거기에서 밥을 끌어 내려왔을 때, 그러니까 제가 낚시하는 부분에서 45도 정도로 70도 정도로 살짝 틀어서 낚시하는, 던지는 그 포인트가 붕어가 제일 잘 나옵니다. 와, 입질 보셨어요? 이야, 이건 뭐 말이 필요 없습니다, 진짜로. 밥이 내려갈 때, 목줄이 펴질 때 딱! 전부 35, 36. 사이즈가 40 넘는 붕어를 기대하면서 낚시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나오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이 정도면은 너무 좋죠. 덩어리입니다, 덩어리.
자, 이 중층 내림 낚시가 어려운 것 같지만 또 한편으로 보면 이렇게 되게 쉽습니다. 네, 붕어가 딱 군집이 되고 모였을 때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저렇게 밥이 내려갈 때 목줄이 펴질 때 들어오는 입질에 후킹이 따박따박 나오면 그날은 대박 나는 날입니다. 네. 가장 많은 마리수를 단시간 내에 뽑아낼 수 있는 구간이죠. 네. 제가 40에 50의 목줄에서 30에 40까지로 최종적으로 줄였을 때 네, 목줄을 줄이고 떡밥의 물성도 어느 정도 말랑말랑하게 촉촉하게 저 밑으로. 뭐 이거는 어느 누구나 잡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 채비의 밸런스와 또 밥달기 또 밥을 어떻게 만드는지 밥을 어떻게 다는지 투척을 어떻게 하는지 자 요런 부분에서는 또 어느 정도는 필요한 부분이 있겠더라고요. 네. 그래도 굉장히 큰 대박 조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거의 뭐 평생 한번 올까 말까한 네. 자, 밥이 내려갈 때 목줄이 펴질 때 입질이 없으면 바닥에 닿고 나서 조금만 기다리면 쌍거리야? 느낌이 그런데. 무거워요. 어우. 오우, 째는 거 보세요. 아니네. 미친 듯이 나오는구나. 네, 쌍거리는 아닌데 묵직합니다. 사이즈가 좋아서. 정말 미친 듯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쯤 되면은 좀 지루하시죠? 근데요, 제가 편집하면서 여러분들이 지루해 하시더라도 평생 한번 만날까 말까 이런 조항을 편집을 해서 몇 개만 보여드리는 것보다 이렇게 물론 다는 보여드리기 힘들지만 이렇게 그래도 꾸준히 보여드리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재미있게 봐주세요. 아, 이것들이 진짜 하루 종일 나오려 그러나. 와, 중간에 좀 빠지고 이래야지. 와, 붕어가 대체 몇 마리가 있는 거예요? 낚시로 잡는 붕어가 지금 60마리가 넘어가는데. 와. 자, 제가 다 보여드리진 못했지만 지금 오전 10시 돼가는데 벌써 60마리 이상 잡았습니다. 네, 어마어마하죠. 이런 날이 또 있을까요? 네, 참 대박입니다, 진짜. 이렇게 물 좋고 공기 좋고 아름다운 곳에서 오전
4시간 5시간에 60, 70마리라니. 자, 보세요. 떡밥을 정확하게 바늘에 잘 달아서 그 구간에 잘 던져 넣어주고 목줄이 딱 펴져서 내려가기만 하면은 떡밥이 솔솔솔솔 풀리면서 붕어가 어필을 받고 붕어가 그 떡밥을 따라와서 딱 먹는 그 아주 투척하고 나서 30초 안에 들어오는 입질. 이게 시간당 20마리씩 할 수밖에 없는 패턴입니다. 네, 거의 뭐 양어장보다 더한 상황이죠. 이런 걸 보면 낚시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날그날의 낚시 구간, 낚싯대 길이, 원줄 목줄의 채비, 사용하는 찌, 그리고 바늘, 그 다음에 수심층, 그런 걸 잘 찾고 나면 사실 떡밥은요, 뭐 제가 이렇게 늘 쓰지만 그냥 포테이토, 단품 혹은 뭐 글루텐 1개 정도 섞어주는 거, 요런 것만 해도 노지에서는 충분히 재밌는 손맛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많은 떡밥을 쓰지 않아도 이렇게 아다리가 맞는 날에는 그래서 제가 제 떡밥 가방에는 그렇게 많은 떡밥이 있지 않거든요. 한여름에는 포테이토 위주, 그 다음에 이렇게 산란철이나 또 밤낚시 요럴 때는 또 글루텐을 살짝 섞어주는 호사마 레시피. 자, 또 올라가서 또 형님들과 수다를 하고 또 한 30분 정도 쉬고 다시 내려왔습니다. 네. 진짜로 잡다가 팔이 아프고 허리가 아프면은 올라가서 한 3-40분 쉬다가 다시 와서 던져도 또 나오고, 뭐 쉬엄쉬엄 해도요 붕어가 빠지질 않습니다. 아, 이런 걸 보고 날 잡았다라고 하는 것 같아요. 네. 야, 찌가 사라지네요. 자, 원래 호사마 레시피가 물을 280 정도 줬다면은 방금 제가 좀 전에 떡밥을 한 번 더 만들었을 때는 물을 한 300 정도 줬습니다. 그래서 떡밥이 물성이 굉장히 많아요. 쉽게 얘기하면 굉장히 말랑말랑, 물렁물렁하죠. 네, 그래서 바늘에 달거나 만지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잘 달아서 던지면 붕어가 그냥 방금처럼 찌를 그냥 가져갈 정도로 강하게 먹어줍니다. 네, 먹기 편하다는 얘기죠. 자, 이번 붕어는 심상치 않습니다. 과연 사자일 것인가? 오, 큰 놈 나왔다. 오, 우와. 그래도 37. 40이 없어. 그래도 좋아요. 아, 사라지네, 사라져. 잡어가 없기 때문에 밥을 말랑말랑하게 물성을 많이 주고 던져도 밥이 잘 내려가죠. 네. 붕어가 많이 들어오고 이런 상황이 좋은 날에는 잡어가 안 붙으면서
이렇게 밥을 아주 작고 아, 좀 나와라. 발 아프다. 가볍고 말랑말랑하게 던져도 잘 내려갑니다. 네. 이런 날은 뭘 해도 됩니다. 아주 재밌죠. 여보세요? 예. 네. 맞아요. 네, 출발 아직 11시에 하시죠? 아, 11시 도착. 알겠습니다. 전화 주세요. 예. 어우. 야야야야야야야. 와. 전화를 받는 와중에도 붕어가 입질을 하네요. 사이즈가 좋아요. 우, 제일 큰 놈 나왔네. 우와, 씨. 자, 이건 40이다. 역시나 37인데. 아, 진짜 2cm가 안 느네, 안 늘어. 그래도요. 38, 37을 여러분 지금 70마리를 잡았는데요. 이게 이런 날이 이게 쉽지 않습니다, 진짜로. 네. 제가 마음 먹고 그날 지금 오전 10시 반인데 오후까지 했으면 100마리가 뭡니까? 진짜 200마리는 했을 거예요. 예. 근데 그렇게 하면은 제 팔이 고장 나거든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께 또 다른 영상을 낚시를 못 보여드리니까 자제해야죠. 와, 보세요. 아니 그냥 아예 찌가 사라진다니까요. 딱 저 구간. 바닥에 딱 닿고 나서 바로 사라지는 그 입질. 이게 화면상으로는 안 보일지 모르겠지만 지금 좌우에 나무가 많잖아요. 이 붕어들이 산란을 하려고 알짜리를 보러 들어오는 붕어들이 많은데 걸었을 때 좌우의 나무로 엄청 달립니다. 화면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실질적으로는 제가 팔을 들어서 그 붕어들의 움직임을 캐치하면서 왼쪽 오른쪽 막 당겨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장애물을 끼고 하는 낚시에서는 낚싯대의 어떤 그 경질대, 빳빳함, 그리고 제압, 랜딩 이런 것도 사실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근데 이런 거는 사실 한 번에 된다기보다는 많이 낚시를 하다 보면 네, 그런 스킬들이 생기거든요. 밥의 물성을 조금만 더 많이 줬을 뿐인데 뭐 입질 폭이 아예 달라지죠. 네. 자, 두 손을 대야 됩니다. 이제는 두 손 대야 됩니다. 네. 한 70마리 정도 잡으니까 살짝 걱정되더라고요. 이게 낚싯대 부러지는 거 아닐까? 네. 왜냐하면 너무 단시간에 4시간, 5시간에 어떤 붕어를 60마리, 70마리를 연타로 잡다 보니까 이 낚싯대가 혹시나 부러지지 않을까? 무리가 되지는 않을까? 뭐 이런 걱정도 들더라고요. 참 낚시하면서 이런 걱정 해본 적은 처음입니다. 네. 고개를 너무 많이 잡아서 부러지지 않을까? 사이즈가 지금 연타로 4마리째 나오고 있는데 연타 38입니다. 37. 자, 바람이 불어도 물결이 쳐도 찌는 목내림이 되고 붕어는 정확하게 먹어줍니다.
맹동지 붕어 너무 사랑스럽습니다. 아, 제가 이래서 맹동지를 좋아합니다. 저기 전부 큰 놈들만 나오네. 와, 살벌하네. 씨. 이야, 살벌해. 와. 어우, 쨘다 쨘다 쨘다. 와. 자, 더하면 200마리, 300마리 잡을 수 있습니다. 근데 오전 11시 이제 밥 먹고 철수합니다. 더 이상 잡으면 제 팔이 고장날 것 같아요. 예. 인생 고기를 만들어준 포인트, 그리고 낚싯대, 채비, 모든 게 너무 고마워서 네, 사진도 여러 장 찍어보고요. 자신 없다. 씨. 네, 들 자신이 없습니다. 와. 와. 어우. 들리겠냐? 안 들리지. 30kg가 넘는디. 우와. 에? 어우. 한 70개 되는 것 같아. 와. 야, 진짜 여러분 대박입니다. 인생에서 다시 없을 듯한 네, 조항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들께 지루하지만 길게 많이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뭐 다 보여드리면 뭐 한 4시간, 5시간 걸리겠죠. 그렇지만 좋은 입질과 또 좋은 포인트, 좋은 붕어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보여드릴 수 있어서 너무 기쁩니다. 자, 한 마리 한 마리 세면서 이렇게 보내줬거든요. 근데 한 25마리, 한 26마리 될 때부터는 못 세겠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번에 멋있게 보내주기로 했습니다.